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, 특히 수도권 전망에 대한 두 전문가의 아주 흥미로운, 근데 좀 상반된 분석입니다. 네, 맞아요. 한쪽은 좀 변동성, 하락 가능성 이걸 경고하고요. 그렇죠. 다른 한쪽은 장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이 있다. 회복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. 네.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 보면서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핵심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현재 시장 진단부터 시작해서요. 가격 변동의 핵심 동력이 뭔지, 또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이 두 분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죠. 좋아요. 당신이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요즘 진짜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말이 많잖아요. 이광수 대표는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판단이 어렵다. 특히 서울 수도권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위험하다. 이렇게 지적하셨어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이공수 대표는 정책 불확실성하고요. 또 하나는 높은 투자 비율. 예를 드신 게 반포자인데 33%가 투자 목적 보유래요. 33%요? 와. 네, 이런 것들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위험 요인이다. 이렇게 분석해요. 그러니까 거래가 줄면 이런 투자 매물이 확 나오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럴 수 있겠네요. 반면에 허역재 위원은 지금을 회복 진입기로 보고 있어요. 회복 진입기요? 네. 이게 뭐냐면 가격 변동은 아직 크지 않은데 거래량은 바닥 찍고 서서히 좀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 그런 초기 단계라는 의미인데요. 이 시기에는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하고 갭이 좀 줄어들 수 있다. 이렇게 보고요. 아하. 근데 재미있는 건 두 분 다 최근에 스트레스 DSR 있잖아요. 네네, 대출 규제 강화된 거예요. 맞아요.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봐서 대출안도 더 조이는 거. 이게 시행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거에는 동의한다는 점이에요. 그 부분은 의견이 일치하는군요. 근데 33% 투자 비율은 와, 정말 높은데요? 약간 시장 과열 신호 같기도 하고. 근데 허역재 위원이 말한 회복 진입기라는 진단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? 그쵸. 그게 좀 상반된 시그널로 보일 수 있죠. 네. 그리고 최근에 특히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좀 올랐잖아요. 이것도 의견이 갈리던데 이광수 대표는 정부 유동성 공급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정책 효과가 컸고 이제 그 효과 슬슬 끝나가니까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고요. 다른 시각은 어떤가요? 허역재 위원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인데요. 광의 통화, M2라고 하죠. 시중에 풀린 돈 총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. 그렇죠. 인플레이션. 네. 그러니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이걸 방어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가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. 이렇게 봐요. 물론 이광수 대표는 좀 회의적이에요. 통화량 늘어난다고 꼭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다. 이런 입장이시고요.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를 필연적인 상승 요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수요나 정책 같은 다른 변수가 더 중요하냐 이 차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두 전문가의 핵심적인 시각 차이고 당신의 장기적인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2025년 전망의 핵심 차이를 보면요. 이광수 대표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었다. 이런 상태에서 기존 집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예전에 플로리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고요. 플로리다 사례까지. 네. 반면 허역지 위원은 2025년 말쯤 그때 시작의 바닥을 다지고 2026년부터는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요. 물론 지금 쌓인 매물도 많지만 2026년, 27년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확 줄거든요. 공급 절벽이요? 네. 서울 같은 경우는 연 1만 호도 안 될 거란 예상인데 이런 공급 부족하고 앞으로 대출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가 더 큰 변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전망이 정말 다르네요. 그럼 어디에도 주목해야 할지 소위 똘똘한 한 채, 선우 현상 있잖아요. 입지 좋고 이런 데에 하나 딱 갖는 거. 이건 계속될까요? 지역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? 허역재 위원은 지역별 차별화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해요. 도심, 여의도, 강남 이런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, 특히 지하철 중요하고요. 한강변 같은 자연환경 좋은 곳, 또 대단지 아파트 커뮤니티 이런 가치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.
역시 입지인가요? 그렇죠. 반면에 이광수 대표는 좀 다른 관점인데 하락기를 먼저 겪었던 지방,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곳이 수도권보다 오히려 먼저 회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요. 그리고 허 의원은 예전이랑 좀 다르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다시 33평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어요. 중형평수가 다시요? 흥미롭네요. 자,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정책 영향력, 또 기존 매물이 얼마나 소화되느냐, 장기적으로는 통화량이냐, 신규 공급 부족이냐, 이걸 뭘 더 중요하게 보는지,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장 전환 시점이 언제냐, 여기에 대해서 두 전문가 의견이 상당히 다르군요. 네, 맞습니다. 시장은 진짜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요. 특히 대출 관련 정책 변화에는 정말 민감하다는 점, 이거 두 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둘 다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2025년 시장 방향이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이 다른 거죠. 따라서 당신이 앞으로 유심히 봐야 할 건 이거 같아요. 기존 주택 매물이 얼마나 또 어떻게 소화되는지, 그리고 대출 관련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 두 가지요. 매물 동향과 대출 정책. 네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. 두 전문가 모두 지적했듯이 주요 지역 아파트 투자 비율이 예전보다 높아진 상황이잖아요. 네, 33% 얘기도 나왔고. 그렇죠. 만약에요, 우리나라 내부 정책과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이 온다면 이런 높은 투자 비율을 가진 시장 구조가 과거 하락기랑 비교했을 때 혹시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?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